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면서 신고가 발생 이후에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서 투자자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칠레에서 진행되기로 했었던 1차 합의가 칠레의 정상회의가 무산이 되면서 약간 좀 교착 상태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중 무역 관계 어떤 식으로 또 다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이 쏘아올린 공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동물용 구충제가 암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개그맨 김철민 씨가 현재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인 가운데 동물용 구충제 복용 이후에 통증이 완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심이 부족한 코스피 2100선 안착 실패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뉴스 나왔네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100을 넘어서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실패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드디어 11월이 됐네요. 11월이 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어제 이후에 오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뭔가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라면 이제 새로운 시작,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이제 연말로 들어가는 시점이겠죠. 연말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앞으로 이제 쇼핑 시즌이라든지 또 연말 산타랠리, 그러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배당금을 노리는 투자자들, 즉 배당주 투자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에는 이제 그 3분기 실적 발표도 다 끝나기 때문에 재료가 조금 더 축소되면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현재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재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우리가 하나씩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장이라서 변동성이 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미국 증시 이런 소식들은 그런 변동성에 조금 더 좀 힘을 보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는 모습이었죠. 추가 상승이 나타났었던 그제 상황에서 다시 어제 0.5%를 다시 반납하게 되면서 하락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유는 그냥 다른 건 없어요. 지금 미국 증시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 악재가 없이 그냥 호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문제를 본다면 이제 그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살짝 나오죠. 미중 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다.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이 부분이 47에서 43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고요. 시장 전망치가 48.5였는데, 43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안 좋은 국면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50이 기준이기 때문에 제조업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에 관련한 부분에서 그 전체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10월에 공식 제조업 PMI 지수가 지금 6개월째 위축 국면 49.3, 즉 다 50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제조업 지표가 전부 다 안 좋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미중 무역 협상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자라는 부분으로 중장기적인 기대감을 다시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만 중국이 약간 애매한 소식을 좀 전해왔죠. 중국 관리들이 중국을 방문한 그런 사람들과의 사적인 자리를 가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알아내는 기자들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제시하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협상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을 느낀다. 좀 최악의 국면에서는 이제 무역 협상 이거 뭐고 다 그냥 때려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러한 소식은 이제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오긴 했는데 없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겠죠. 그리고 중국 쪽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 중국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 중국 현지인들하고 통화를 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중국 현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미국에게 중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들었냐면, 미국이 피해를 볼 수만 있다라면, 중국이 피해를 보더라도, 미국에게 피해를 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무역 협상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서로, 서로 때리게 해가지고 우리도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이 피해를 본다라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그러면서 미국 좀 때려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중국인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공산당 체제 하에서는 보통 언론의 통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홍콩 사태에서도 중국인들이 홍콩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었겠죠. 중국 관리들은 더 했겠죠.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좀 미국이 저렇게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다 믿지 않는다. 어쩌면 1차 회담도 그냥 흐지부지 무산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충분히 거기에 대한 가능성들 열어놓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근데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아직 미중 양 국가가 이번에 칠레에서 도장을 찍기로 한 부분이었는데 칠레가 시위 때문에 국제회의가 무산이 되면서 장소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양국은 전체 합의의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위해서 새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새 장소가 곧 발표되고 우리는 서명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시장 달래기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얘기만 들어보면 뭐 그냥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감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죠. 불확실성. 일단 도장 찍기로 했는데 그 장소가 없어졌어. 그럼 어디서 도장을 찍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 부부가 A라는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갑자기 뭐 불이 났다거나 뭔가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결혼식장 이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혼란에 빠지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결혼식장, B라든지 C라든지 새로운 결혼식장을 찾아야 될 테니까 찾고 나서 다시 하객들에게 뭐 돌리든지 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날 장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혼란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만날 장소를 새롭게 찾아내면 되는 거고요. 또 중국이 마카오를 새로운 장소로 이야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이런 논란은 좀 잠재워지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사적인 자리에서 한 이야기인 만큼 뭐 신뢰도라는 이런 부분도 뭐 많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다시 좀 이런 민감한 부분들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불확실성은 장소가 정해지면 다시 좀 진정될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동물용 구충제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다 또는 암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개그맨 김철민 씨가 지금 현재 폐암 말기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원자력 병원 방사선 치료를 하는 중이며 펜벤다졸 4주차 복용을 했다. 근데 그 결과 통증이 반으로 줄어들었고 혈액검사도 정상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펜벤다졸이라는 그 성분이 이 동물용 구충제에 들어갑니다. 동물용 구충제에 들어가는데 이 펜벤다졸이라는 이 성분이 암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사실은 암 환자들, 뭐 저도 경험은 없습니다만 저희 가족분들이라든지 이제 암을 겪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 보면 이 항암 치료 시에 굉장히 좀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통증을 완화만 시킬 수 있다라면 사실 뭐 사람의 몸이 아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통증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까지 통증 뭐 견딜 수 있지, 뭐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건데요. 면역력이 약해지고 막 통증, 이게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통증이 계속 온다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상황이라면 사실 이게 이 통증만 줄어도 한결 편안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치료를 받는데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경험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증이 반으로 줄었다. 물론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죠. 주관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되죠. 통증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이 항암 치료를 통해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이 약을 복용해서 줄어든 것인지 모르는 거고요. 그런 시기적인 부분 또는 이제 통증의 어떤 수치를 100으로 놓는다라면 이게 얼마만큼 줄었다라는 것도 이제 주관적인 상황으로만 우리가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그냥 신뢰성을 가지고서 의학적인 부분으로 효과가 있다 해서 그냥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이거죠.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통증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면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용 구충제의 주성분인 펜벤다졸은 사람을 대상으로 효능이나 효과를 평가하는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 환자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기저기에서는 이제 이 펜벤다졸의 부작용이라든지 뭐 수의사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 부작용은 뭐 한 5에서 10%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설사 정도 유발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한 어떤 그런 데이터라든지 수치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통증이 굉장히 심한 상황, 그다음에 폐암뿐만 아니라 이제 암 말기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통증을 줄일 수만 있다라면 또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라면 뭐라도 좀 해볼 수 있는, 그죠?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의약품 쪽에서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통의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암을 좀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 보조제 역할로 뭔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빨리 저걸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진바이오텍이라든지 또는 이제 알리코 제약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죠. 또 제일바이오 이런 기업들, 이 제일바이오가 지금 펜벤다졸 성분으로 된 구충제를 생산하고 판매 중이기 때문에 요즘 약국에서 매진이에요. 네, 구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진바이오텍 자회사도 펜벤다졸 성분이 함유된 동물 의약품을 만들고 있고, 알리코 제약 역시도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진 알벤다졸 성분으로 되어 있는 이제 구충제를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암 환자들에게 이제 또 다른 어떤 희망 요소가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제 뭐 물론 이제 암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구매해서 복용한다, 뭐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또 이런 것들을 복용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더 아프고 고통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분명히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다라면, 부작용이 또 적다라면 뭐 한 번 정도 시험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급등에 대한 어떤 포인트로 대응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정말로 효과가 있는 이 펜벤다졸에 대한 성분이 정말 효과가 있다라면 이런 것들은 사람 의약품으로 다시 임상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임상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라면 사실 이걸 그냥 막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약물 오남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이것만을 가지고서 크게 상승한다거나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무언가 다른 임상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동물의약품 전문 제조로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게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상승을 보여주게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지속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요, 물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씩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를 이렇게 뭐 2배씩 또는 3배씩 이렇게 뛰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면은 반드시 변동성에 노출이 돼서 또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품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의 필요하신 분들, 복용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뭐 안정성이나 뭐 임상에 대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복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식 투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제 검증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규 종목군으로 생각하시는, 그 매수의 후보로 생각하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뒷심이 부족한 코스피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전강 후약 번번이 2100포인트에 안착하는 것을 실패하고 있다. 네, 상당히 이제 이것은 좀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100이라는 하나의 그 포인트가 상당한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심리적 저항선? 네. 또는 어떤 의미가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라인대를 계속해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이 지금 일단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분석이 나왔을 때 재료가 부족하다. 네,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미국 기업 실적도 부진했고 우리나라 기업 실적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기업들의 어떤 수출 이런 전망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는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뭐 딱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다라면 그냥 매도를 하자. 이런 식으로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매도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00포인트라면은 일단 단기적 저항에 대한 포인트로 인해서 이 기다렸던 사람들의 매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2008년도, 2009년도 당시에 우리가 계속 그 교훈 삼아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2008년도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이 됩니다. 상승 전환이 됐을 때 투신 쪽, 그러니까 즉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자리가 1400포인트 정도 수준이었어요. 1400, 1600 그 라인대였던 걸로 기억이 됐는데요. 그 라인대가 왜 그러냐면 또다시 하락할까봐, 또다시 빠질까봐, 지금까지 그 무서웠던 하락을 겪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시 여기서 하락하게 된다면 나는 너무 이제 그 일어날 가망성이 없다. 손실을 좀 보더라도 이 정도 복구된 거에 만족한다 등등의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뭐 펀드라든지 이런 거 싹 갖다 팔아먹고 그렇게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조금 올라왔을 때.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나서 단기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 매도를 하고 다 주식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은 이제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잡아먹죠.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것을 확인해 본다라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실망 매물들 또는 걱정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잡아먹고 간다라면 이거는 분명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 이런 식으로 해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팔아먹은 개인 투자자는 다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왜? 내가 팔아먹은 가격대가 2100포인트인데 만약에 2200, 2300을 올라갔다. 그러면 자꾸 2100포인트가 생각나기 때문에 에이 안되겠다. 좀 더 주고 사야 되겠지? 이 생각 잘 못하거든요. 다시 내려올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통 주식
시장에는 항상 물려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 멀어지게 되면 다시 참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참여하더라도 고점에서 들어오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요. 시장에서 이탈하는 그런 형태는 없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2100포인트 지금은 안착은 실패하는 것 같고 실망을 자꾸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넘어가야 될 선이고요.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하나의 저항대일 뿐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 불안한 모습 보이고 이 내용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안감이 재발했기 때문인데 장소가 다시 정해지게 된다면 이런 불안감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불안의 입장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동물용 구충제 논란 이 부분이 주관적인 입장에서든 어떤 입장에서든 간에 그 통증이 완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심정, 절박한 심정에서의 어떤 동물용 구충제를 구매해서 복용한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안전성이 논란됐기 때문에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작은 부작용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감안하고 복용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논란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부분인데 주식시장에서는 논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크게 상승했다라거나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계심을 가지고 신규 투자자들은 절대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참고하시고요. 뒷심이 부족한 코스피 2100포인트 안착 실패 이유는 상승 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상승 탄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수급에 대해서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단기적인 불안감들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물량들을 하나씩 잡아먹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살펴본다면 2100포인트라는 것은 하나의 저항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상승이 지속되는 과정에 있는 하나의 어떤 관문일 뿐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왕도를 알려줄 것 같은 수많은 문구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나는 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알려주려고 한다. 즉 투자 성공의 가장 큰 비밀은 비밀이 없다라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기 또는 스팸 문자 이런 거 보시면은 당신만 아는 극비, 우리만 아는 극비, 지금 출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 많이 날라오죠. 그런 거 다 뻥이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비법, 기법, 물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비밀이 아니고요.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랫동안 좋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부정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들을 따라서 투자했을 경우에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1월의 첫날 활기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강력한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